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정직한 내 집 마련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림.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림. 단기간에 가격 예측 불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시중 여론에 흔들려 남들이 사니까 나도 빨리 사야 한다는 군중 심리 발동. 155페이지.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것. 스스로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파악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더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군중에 속지 말고 시장에 울지 말라고 말함. 사실 6개월 뒤, 1년 뒤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줄 전문가는 아무도 없음. 여기서 제 생각은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행위는 되도록 지양하자. 발품을 많이 팔고 공부해 나가며 나만의 매수 기준을 만들자. 다음 160페이지. 주택 가격 상승과 단기간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함.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혹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뒤따름.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축소,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찾게 되는 것임. 여기서 제 생각은요. 현 상황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 9에서 10월 이사철, 허나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오르다가도 안정세로 돌아가겠지.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고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 여기서 제 생각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모든 것은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 따라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발표되면 각 정책을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으로 나누고 수요 또는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인지 확대하는 정책인지 판단함으로써 향후 시장 변화 예측, 동일 정책이라도 어떤 지역에는 수요 억제 효과가, 다른 어떤 지역에는 수요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그간의 경험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를 예상해 볼 필요 있음. 참고하시고요. 173페이지. 특히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 설령 정치권 지형도가 바뀐다 해도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민간 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은 향후 변동성이 높음. 결론은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는 믿을수록 득. 177페이지. 신도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신도시라고 하면 100만 평이 넘는 택지 개발 지구를 가리킴. 반면 100만 평이 되지 않는 택지 개발 지구는 그냥 땡땡 택지 지구라고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신도시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추진 중인 주요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판교,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송파, 평택, 검단, 아산, 대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제 생각은요.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주요 택지 개발지구의 면적이다. 앞서 말했던 대로 신도시라고 하면 100만 평이 넘는 택지 개발지구를 가리킨다. 100만 평이 넘지 않는 곳은 땡땡 택지지구라고만 지칭한다고 함. 가능하다면 신도시로 청약은 알아보는 게 좋을 듯. 195페이지.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가만히 돈을 넣어둔다고 해서 이자가 크게 붙지 않음. 가급적 많은 이익을 내고 이를 모아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재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 나서야 함.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금융 상식을 알아둬야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집은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음. 재테크는 필수다. 209페이지. 결과적으로 투자 상품 중에서 부동산, 채권, 주식 어느 하나도 영원한 승자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특정 시기에 잠시 시장의 자리를 지켰을 뿐 어느 하나도 유일한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부동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미래를 성급하게 예측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FOMO, FOMO 상태인 나였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하지 않을까 불안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집들은 목돈이 부족하여 집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목돈을 더 모으자. 233페이지.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를 방문해보고 여러 주택을 직접 방문한 뒤 출퇴근 거리도 고려해보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찾아가 보고 동네 주변도 돌아보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따지는 등 정성을 들여야 함.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집을 마련할 때처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여기서 제 생각은요. 발품이 역시 진리입니다. 245페이지. 본인의 사정이나 여건을 정확히 진단.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 용기 필요. 본인 자금 규모 및 결제 가능한 시기를 먼저 파악. 이자 부담, 상환 능력 등을 따져 자금 조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철저한 준비 필요, 청약에 잘못 넣었다가 완납하는 케이스 물건 잡았을 경우에 지불이 안 되면 결국 집도 포기, 청약 통장도 날아가는 거다. 254페이지. 모델하우스 내부 볼 때 체크포인트. 침실, 가구 배치 원활한지, 창문폭, 드레스룸, 파우더룸 실용성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 음식 냄새가 잘 빠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욕실, 환기시설의 위치가 적정한지 바닥이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가 확인해야 합니다. 발코니, 현관,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공간과 위치가 적정한지, 신발 수납 공간의 폭과 높이가 적당한지 이것 또한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259페이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A6-1블록 1B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분양 시점에는 정확한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명과 번지 대신 블록으로 표시. A6-1블록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의미. 정식으로 준공이 날 때는 정확한 동명과 번지를 부여받게 됨. 84A, 84B, 84제곱미터의 AB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됨. 동일한 평형이어도 타입에 따라서 구조나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도나 모델하우스를 꼼꼼하게 살펴서 분양 신청해야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신도시 분양 공고에서 알파벳 블록 넘버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해결. 264페이지. 납부 시점별로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뒤 곧바로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냄.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간에 중도금으로 60%, 완공 후 입주 때 잔금 20% 냄. 계약금과 중도금의 최고 비율을 각각 20%, 60%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음. 중도금은 통상 서너 차례에 걸쳐 10에서 20%씩 나눠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름. 참고하시고요. 273페이지. 분양 가격을 고려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됨. 신혼부부라면 최대한 전세 자금을 낮추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당첨이 된다면 총 분양 가격인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가운데 적어도 계약금 20%와 중도금 2, 3회는 납부할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즉 분양가의 20%는 준비해야 한다는 말. 분양가가 4에서 5억인 수도권에서는 그렇다면 2에서 2.5억 정도는 자금을 확보해야 할 듯.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갈아타기를 고려하여 최대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당장의 자금만 고려해서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5에서 10년 이후 넓은 평형이나 좋은 지역으로 집을 옮기고자 할 때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 여기서 제 생각은요. 구축 매수와 똑같이 분양도 입지를 고려할 것. 293페이지.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조건을 따져보는 일.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점검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면적, 직장과의 거리, 자녀와의 연령을 고려한 교육 환경 등을 먼저 체크.
참고하시고요. 295페이지. 부동산 안목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 그리고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최선. 초보자라면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을 이용해 안목 키우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음.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 올바른 매수 결정을 위해 지식과 지혜는 다다익선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306페이지. 주택은 이사철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에서 3월 봄이 이사철, 9에서 10월 가을이 이사철입니다. 두 번 거래가 집중이 되죠. 이사철에는 매물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도 몰려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에는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철에 매물이 나온 집이 이사철이 끝나도록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 비수기까지 좀 더 기다려서 거래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구축 주택을 매수할 때 이사철은 피합시다. 328페이지. 어디가 언제 된다더라 라는 소문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열람할 것, 예정된 모든 주택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이 정도의 수고만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참고할 것. 348페이지. 집을 살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해 성사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부동산 거래의 분쟁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자녀나 친인척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인감을 훔쳐 집을 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매도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기 전에 소유자와 직접 연락해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자 여부, 계약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집을 살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합시다. 무조건. 351페이지.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거나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등기부 등본은 돈이 들더라도 수시로 뽑아서 상태를 확인할 것. 다음 354페이지. 등기부 등본 1구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첫째, 근저당권 혹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물건 경매 원인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물건이란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입니다. 은행 대출 받았을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대출액의 120에서 130% 정도가 설정됩니다. 둘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내에 전세권자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6페이지. 단기간에 권리자가 여러 명 바뀌는 등 권리 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하고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담보 물건이나 예고 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도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 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 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여기서 제 생각은요.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뽑아보고 의심스럽다면 절대 거래하지 말 것.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보도 내용만 보지 말 것. 언론의 특성상 세세한 정보까지 전달하기 어려운 데다 보도 방식이 사회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가공된 2차 정보보다는 정책 발표문 등 1차 정보를 가지고 정책의 흐름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정책 발표문을 참고합시다. 네, 해당 책은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